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멘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리스크5 코어가 사용된 CH32V350 보드가 대충 사양이 어떤 건지, 뭐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거를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주문했던 이제 디버거, 그러니까 STM32 할 때는 이제 ST-링크나 뭐 J-링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WCH 링크라는 이제 별도의 그 디버깅 할 수 있는 장비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뭐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모델이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뭐 가장 최신 모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리스크 좀 특이한 게 리스크 5하고 암 두 개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예. 근데 동시에 지원하진 않고 한 번에 하나씩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스위치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 좀 당황했던 게 동작을 안 해가지고 왜 안 되나 했더니 이게 암 모드로 처음에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암 모드로 세팅이 돼 있어서 리스크5를 할 때는 이거를 리스크5 모드로 변경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위치로 하는 방식이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를 이용해서 했고, 구매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파란색 불은 리스크5가 아니고 이제 암 모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 코어만 디버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일단 쉽게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에 모드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스위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USB 이제 전원을 넣으면 그 모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그 파란색 불이 이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5 모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은 이건 이제 매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뭐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WCH 링크 유틸리티라는 툴인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용만 있습니다. 네, 윈도우용만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윈도우 PC도 있어서 요거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윈도우 이거를 안 해도 그 하드웨어 버튼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5로 바꿔야지만 모드로 바꿔야지만 이제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모드를 바꾼 후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이제 바뀌고 제가 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USB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에 보드, 이제 펌웨어가 올라간 보드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링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은 RxTX가 있잖아요. 그래서 ST링크 버전 3처럼 얘도 가상 버추얼 컴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통신도 이걸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 32V305 칩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연결된 핀은 요 PA14하고 PA13입니다. 그래서 SWDIO 클럭 이렇게 두 개 핀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핀을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디버깅도 할 수 있고 플래시에 그 펌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픈OCD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여기 다음 게시글에 제가 이제 오픈OCD는
GDB 서버죠. GDB 서버. 네, GDB 서버이기 때문에 GDB하고 그 아까 WCH 링크 요 사이에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오픈OCD는. 그래서 오픈소스 그 프로젝트인데 이 오픈OCD를 그 현재 뭐죠? 이게 공식 그 개발 환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통합 개발 환경을 배포하는 요 몬리버에서 요거를 수정해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바이너리만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소스 코드를 받은 요청만 줍니다. 그래서 받은 그걸 공개한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받아가지고 이제 직접 빌드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할 시점이 3월 18일. 네, 요 시점에는 요 몬리버 요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여기에서 맥OS 가보면 그때는 버전이 V160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운로드 지원을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맥에서 오픈OCD에 제가 구매한 버전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V170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이건 그 전에 제가 직접 빌드를 이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루를 이용해서 뭐 사전 패키지 설치하고 요 소스 코드 여기서 git 클론으로 해서 소스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기본적인 오픈OCD를 빌드하는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몇 가지 옵션을 이제 줘야 됩니다. 제가 제 맥에서 할 때 이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노트북하고 제 이제 다른 데스크탑 맥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옵션을 다 주면은 일단 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요 캡스톤 요 헤더가 없다고 나오는 에러가 있는데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러니까 그 헤더 폴더가 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 플래그에 include pass를 지정을 해서 직접. 예. 그래서 만약에 버전이 이게 좀 다르다고 하면은 요걸 바꿔야겠죠. 예. 요런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옵션을 줘서 빌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11 버전 베이스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정 파일이 필요한데 이거는 직접 제가 여기에서 배포되는 요 툴체인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이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을 그래서 거기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보드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여기 보시면 unknown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예전 소스 코드를 빌드한 거라 그러니까 이 모델 자체는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진행은 돼요. 뭐 정상적으로 초기화 되고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시점에는 아직 펌웨어 프로젝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이 보드의 데모 펌웨어를 이렇게 바이너리로 제공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삼아서 저 바이너리를 이 오픈OCD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뒤에 이 C는 커맨드, 그러니까 이 GDB 서버를 통해서 저 WCH 링크인가요? 예. 걔의 어떤 명령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통해서 플래시를 뭐 지우거나 라이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어들은 그 장비마다 좀 다릅니다. 요 명령어들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GDB에서 할 때는 GDB의 모니터 무슨 하는 명령, 예. 그러니까 GDB 서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비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디버거 장치에 명령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초기화하고 이제 홀트 하면은 이제 멈추는 거죠. CPU를 멈추고 프로그래밍 라이트 하는 거죠. 이 바이너리를 라이트 하는데 여기 0에서 00은 저는 오프셋인 것 같더라고요. 오프셋. 원래 이제 플래시 주소가 아니고 그냥 오프셋.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한 다음에 리셋하고 다시 실행하는 겁니다. 리즘. 예. 그리고 이 오픈오시디를 빠져나와라. 예. 이런 식의 명령을 주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밍 스타트해서 예, 인식을 하죠. 디바이스 아이디 인식하고 플래시 사이즈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래밍 피니시 되면 이제 보드가 깜빡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픈오시디가 예, 실행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 오픈오시디 실행 파일하고 요 이제 설정 파일을 별도의 툴 폴더에다가 복사를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빌드할 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예, 맥이랑 리눅스 버전, 리눅스도 안 됐어서요. 동작을 안 했었습니다. 오픈오시디가. 그래서 리눅스에 저도 복사해가지고 실행했었는데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예,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제가 구매한 WCH 링크 2를 이제 지원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거기 폴더에서 3월 24일 날 그래서 업데이트 됐죠. 좀 메일까지 보내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받아서 실행했는데 좀 주의할 게 요즘에 맥 OS 버전이 올라가면서 보안 때문인지 이게 정식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가 안 된 거는 자꾸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귀찮기 때문에 요 속성을 바꿔주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속성을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제가 다른 블로그에서 본 게 있는데 이걸 GDB를 이용해서 오픈오시디하고 GDB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하고 나서 종료할 때 디스커넥트 할 때 오픈오시디가 끊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요 설정 파일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대충 보면 이벤트, 그러니까 GDB가 디태치 끊어질 때 셧다운해라. 예. 그러니까 GDB하고 GDB 서버하고 연결이 딱 끊어지는 순간 오픈오시디가 이제 종료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안 놓게 되면 디버깅 시작하고 디스커넥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오시디가 계속 실행이 돼요.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공식 배포 버전은 요 모델 명하고 정상적으로 다 표시가 되죠. 그리고 그냥 직접 소스를 빌드해서 사용했을 때는 뭐 중간에 워닝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이제 워닝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좀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는 요 버전을 가지고 요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모드 변경해야 되고 구매를 했을 때 리스크5를 하려면 그 다음에 오픈오시디는 이제는 직접 빌드하지 않고 뭐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가 있어야겠죠.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 컴파일러도 사실 여기 몬리버 여기에서 리눅스하고 맥OS 같은 경우는 이 오픈오시디하고 컴파일러를 별도로 배포를 해줘요. 여기서. 그래서 이 GCC 컴파일러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수정한 버전인데 저는 요걸 안 쓰고 직접 요 엑스펙
그러니까 여기 GNU 뭐 GCC죠. 암 GCC가 아니고 이제 리스크5 GCC를 배포합니다. 그래서 현재 최신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이제 되는 버전이죠. 그래서 요거를 좋은 게 암 버전도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암도 바이너리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다운 받아서 사용을 했고요. 뭐 리눅스도 있고 윈도우가 왜 없네? 윈도우가 없네요. 얘는 윈도우가 없네. 아, 여기 있네요. 윈 32. 예, 그래서 세개 운영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리스크5 GCC 버전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는 GCC 기반이긴 하지만 약간 수정이 됐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압축을 해제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실행을 할 때 이게 정식 앱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한 폴더 전체를 속성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예. 맥인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마 리눅스나 윈도우는 상관없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컴파일러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해제를 했고요. 그 툴 폴더에다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이제 CMake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는데, 그때 컴파일러를 그 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 변수에다가 리스크5 툴체인 dir이라는 환경 변수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변수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그래서 이 환경 변수는 아까 이 다운로드 받은 그 컴파일러에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뭐 CMake하고 이제 make 꼭 이제 필요하고요. 이걸 이제 브루를 통해서 맥에서는 설치할 수 있고요. 윈도우는 뭐 직접 그 바이너리를 배포해주는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다음에 CMake는 아마 설치하는 버전일 거고, 윈도우인 경우에 메이크는 그 빌드 툴을 윈도우 빌드 툴을 배포합니다. 바이너리를. 그래서 그거를 그 환경 변수에다가 패스에다 추가해서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게 메이크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컴파일러는 뭐 간단하죠. 그냥 다운로드해서 특정 폴더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환경 변수를 추가한다. 예. 그리고 CMake와 make가 필요하다. 빌드 하려면. 그래서 아까 이 컴파일러 두 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리스크5 GCC고, 요거는 약간 수정된 버전이다. 그래서 이 수정된 그 부분이 이제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모운리버에서 사용하는 거는 인터럽트 함수에, 이게 이제 인터럽트 함수라는 거를 지정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wch interrupt fast라는 항목을 넣죠. 예, 그러니까 이 인터럽트 함수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 루프가 도는 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로 점프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프할 때 기존에 있던 사용하던 메인 루프에서 사용하던 레지스터랑 주소들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컨텍스트라기도 하고, 예, 그런 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스택 메모리에다가 저장했다가 다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리스토어 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interrupt라는 이 함수를 요 interrupt 키워드를 해서 설정을 하면 그거를 코드를 추가해줘요. 근데 요 wch interrupt fast, 요거는 그 작업,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레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했다가 리스토어하는 요 작업이 몇 사이클이 걸려요. 몇 사이클이 걸리는데 요 칩은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항목을 넣어줘야 되고, 요 항목이 들어가면 컴파일러가 여기에 맞게 어셈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GCC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빌드를 하게 되면 동작을 이제 안 합니다. 네,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동작시키는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렇게 바꿔야 돼요. 요 머신으로 입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기본 GCC에서 지원하는 그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 머신으로 하면 이 함수를 이제 인터럽트 함수로 인식을 해서 그 함수의 시작과 끝에 레지스터를 저장했다가 복구해주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대신에 단점은 요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사이클이 좀 더 걸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요 다른 게시글에 요거를 약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인터럽트를 요걸 꼭 쓰고 싶다,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공되는 요 컴파일러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빌드 환경까지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버거 장치죠. 여기 모드 스위치를 변경해야 되고 오픈OCD를 다운받아서 이제 그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펌웨어를 빌드할 수 있는 컴파일러를 세팅하는 것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LED를 켜는 그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